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도시개발법이에요. 자, 몇 페이지냐면, 기본서는 24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법. 오늘 여러분 유인물 한 장 나갔죠? 예, 그 개발법의 체계입니다. 자, 도시개발 244페이지 이제 거기 도시개발법 나오는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이 도시개발 사업은 못생긴 땅을 한마디로 못생긴 여기 지금 굉장히 못생겼죠? 이런 못생긴 지역을 이쁜이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쁜이 땅으로. 이쁜이. 뭐 하려고 이쁜이 땅으로 만들까요? 여기다가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쉽게 도시개발 사업은 택지 개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단지,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자, 이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우리 검단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을까요? 자, 여기 땅을 이렇게 택지 개발하는 이런 방식에는 이 시행자가 땅을 사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게 보상금 지급하고 땅 사서, 시행자가 땅 사서 이렇게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 사업은 이 방식은 수용 방식도 있고, 수용 방식. 시행자가 땅 사서 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이제 수용 방식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니까 주로 LH가 이제 많이 하죠. 땅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뭘까요? 환지 방식은 그 개발구역 안에, 자, 여기 A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나중에 이 지역이 택지 개발이 되면 이 조성된 토지로 이렇게 교환해주는 방식. 바꿀 한자, 땅 지자, 토지 교환해주는 방식. 이게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저환지 방식.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시행자가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겠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죠? 시행자는 택지 개발하고 나중에 공사 비용만큼 땅을 가져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채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용 방식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사업을 하겠어요? 시행자가 다 사버리잖아요. 보상 여러분 다 지급하고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자기가 분양해서 사업장 확보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은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섞어서. 그런데 이 섞어서 하는데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구분해서 하면 그걸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러고,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미분할 혼용 방식. 그래서 혼용에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방식이니까 넓게는 개발 사업 방식에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넓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이런 수용 방식에 대한 내용과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유인물에. 이게 좀 너무 짜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한 겁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45페이지에 거기 이제 그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리 이렇게 나왔죠. 자,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겠죠. 자,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될 지역입니다라고 구역을 지정해요.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시개발구역. 흔히 말하는 건단 신도시,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구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실시될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어 정리, 개발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이 개발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겠죠? 이 개발구역 안에서 이렇게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래서 밑에 용어 정리,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 사업. 그래서 주택단지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규모가 작을 때는. 또 유통단지 조성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단지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지구기사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이게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는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니까 국토계획법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개발법은 그렇게 용어가 낯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법에서 국토계획법을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밑에가 개발계획 나오죠. 자, 여기 우리 검단 신도시 지역에. 그러면 검단 신도시를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이 검단 신도시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약 400만 제곱미터 약 130만 평 정도씩 검단 신도시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구 수용 인원이 뭐 18만 정도 이렇게 수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게 다 뭘까요? 이 지역을 검단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개발구역에 인구 수용은 얼마나 하고 이 지역의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자 여기를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이 됐을 때 이 지역은 업무 중심으로 이 지역은 여기는 주택 중심으로 여기는 상업용지 중심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토지 이용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은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또 인구 수용은 얼마 정도 하고 이 지역의 교통은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그죠? 이 지역의 시행자는 누구로 할 것이고, 사업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지역의 보건의료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련의 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개발 계획이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잘 수립돼야겠죠? 검단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개발 계획이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개발 계획이 쭉 나왔죠? 자, 뒤로 넘겨보시면 개발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발 사업할 때는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올해 시험에도 나왔는데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굴까? 자,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검단 신도시 만들겠다는 구역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누가 개발구 지정권자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예요. 시도지사가. 뒤에서 지정권자 자세히 나올 거예요. 지금 미리 살짝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도지사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란 몇 명을 시도지사라고 했어요? 5명을 이야기했죠. 5명이 누구예요?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누구였어요? 세종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자, 도지사,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시도지사가 17명이 있었잖아요. 이들을 이제 시도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명, 하나, 둘, 셋, 넷, 5명이라고 할게요. 우리 17명인데 이 5명이 시도지사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한 명이 빠져요. 누가 빠지냐면 세종시장이 빠져요. 세종시는 도시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구역지정권자가 안 돼요. 그래서 세종시만 여기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만 시도지사가 5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이야기예요. 4명. 뒤에서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원래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이 권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32회 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시도지사겠죠? 시도지사. 그래서 세종시장 빠졌고. 그 다음에 도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거기 어디라고 했어요?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에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장.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대도시장이 많이 있죠? 뭐 성남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들이 구역지정권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시대니까 이들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국장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요?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은 올해 시험에는 이 지정권자를 물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떨 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이 사유를 잘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이들이 개발구역 지정권자다.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구역을 지정하는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나왔죠? 네, 개발계획을 딱 수립합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개발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얘기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때 이번에 수립 시기를 보시면 이 수립 시기, 이 개발계획, 이 부분은 수립 시기에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역과 계획은 거의 동시에 수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지정권자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방해하지 않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도 있더라. 그래서 요 규정이 잘 나와요. 밑에 예외 그래서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대. 자, 어떤 지역입니까? 첫 번째는 개발 계획을 공모하고 있대요. 계획을 공모하고 있대. 근데 공모 중이면 먼저 계획이 수립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 중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도 기출문제가 나왔죠? 어떤 지역이겠어요? 한마디로. 자, 미성숙지가 개발될 때, 좀 규모가 크고 그럴 때 미성숙지가 개발될 때, 그럴 때는 투기 수요 차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항상 국토기획법의 용도지역이 중요했어요. 자,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용도지역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용도지역은 어떻게 나눴어요? 크게는 어떻게 나눴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시지역, 그리고 또 관리지역, 그리고 또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은 정부는 도간농자 나눴죠. 근데 우리는 도시지역의 모임, 도시지역 안에는 무슨 지역?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눴죠. 녹지지역. 주거지역도 6개로 세분됐죠? 상업지역은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 나누죠. 그럼 녹지지역은 어떻게 나누져요? 보전 녹지지역, 또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또 자연 녹지지역. 그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물론 여기도 나누지만 나누집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냐면 이런 지역은 원래 개발 가능한 땅이잖아요. 개발 가능한 땅이니까 이때는 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구역 지정할 때 같이 개발 계획 수립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자, 이 보전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개발될 때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아닌 지역은 개발할 때 규모가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에 나눠지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규제가 강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보존 녹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존 녹지는 도시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존 녹지 지역에는 개발 구역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보존 녹지가 빠진다는 얘기죠. 보존 녹지는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보존 녹지 지역에 싸다고 보존 녹지 투자 개념으로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기는 도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럼 어떤 지역이에요? 거기는 일정한 경우 생산 녹지, 일정한 경우 자연 녹지,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도시적 외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적 외 지역. 그러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문제 도시적 외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자연 녹지적, 생산 녹지적, 도시적 외 지역 나오죠. 도시적 외 지역.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냐면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적,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적, 거기 나오죠. 그런데 관중과 관계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적인데 어디는 제외한다 나와요. 자연환경 보전. 근데 이 자연환경 보전도 토지 규제가 가장 강한 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연환경 보전적도 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된다. 도시적 위해지이긴 하지만 지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존 녹지와 자연 녹지는 구역 지정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요, 2번 다 나왔는데, 자, 여기가 답은 요게 2번 다 답이었어요. 2번 다.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이 있긴 있대요. 있긴 있는데, 조금 있대요, 조금. 그 조금이란 기준이 전체 개발구역의 면적 중에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인 면적이 얼마라고요? 30% 이하다. 몇 퍼센트 이하요? 30%. 그 시험에 여기를 주거적이나 상업적, 공업적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적이 40%다. 그럼 40%면 조금이 아니죠? 30%가 조금이란 기준이라는 얘기. 50%다 그러면 조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한마디로 미성숙지 지역의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개발 계획이란 개념 정리하시고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원래는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데 다음의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이 검단 신도시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했겠어요? 이 신도시 지정은 누가 했겠어요? 여기서는 우리 시장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오치기 이들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 개발 계획도 누가 수립했겠어요? 인천시장이 수립했겠죠?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 인구 수용은 어떻게 하고, 토지 이용은 어떻게, 교통은 어떻게 하고, 보건 의료는 하고, 수행자는 누구 하고, 이런 방향을 짜는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뭐에 부합되게 수립하겠어요? 우리 국토계획법에 어떤 3 계획들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도 있었고 기본계획도 있었고 그러죠. 그 계획의 방향이 부합되게 수립해라. 그래서 기준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광역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말 나옵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광역이나 기본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의 상호조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면, 얼마 이상이에요? 330만. 그래서 330만을 살짝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330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여기서 개발구역, 우리 검단 신도시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제가 아까 400만 넘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330만이면 100만 평이거든요.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역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 기능의 우선 배치가 아니라 주거나 생산, 유락 이런 교통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일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가 어디가 일기 신도시예요? 분당하고 저기 일산 이런 데가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기 신도시 지역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거 도시로서 베드타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타운. 특정 기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검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단순히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지 말고 주거, 생산, 교육, 상업 이런 부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즉 복합 기능이 도모되도록 개발하기 쉽해라. 이런 도시를 우리는 무슨 도시라고 하냐면 스스로 충족시키는 도시다. 그래서 자족 도시라고 표현해요. 자족 도시가 도모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규모가 얼마 이상인 지역에서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330만 이상 여기는 100만 평인 신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복합 기능이 도모되도록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된다. 자, 330만 그런 문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쭉 내려가면 개발 계획 수립 기준 나왔어요. 기준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우리 앞에 국토계획법에서도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했잖아요. 그죠? 계획 수립권자는 이 지정권자가 수립하지만 계획의 수립은 기준은 국장이 정해줘라. 법률은 그렇게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나왔죠?
다만 13부터 14, 15, 16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안 볼 거예요. 다만 하나 기억할 것은 큰 특징은요. 자, 큰 특징은 그 오른쪽 날개 보세요. 날개 보시면 개발계획에는 밑에 이제 박스가 개발계획으로 정하는 내용들인데 그 개발계획 내용인데 오른쪽 날개 이 검단 신도시 만들면 당연히 이적을 이쁘게 만들려면 이적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신도시 만들어놓고 니들 마음대로 지어라 그러면 건물 지어라 그러면 엉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딱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대로 우리에게 개발행위를 하도록 규제를 하는데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 날개 지구단위 계획 개발계획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된다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그거 일단 하나 기억합니다.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은 이 개발법은 시행자가 좀 이따 이제 개발사업의 시행자 나올 텐데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 안에는 무엇은 포함이 안 됐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른쪽 날개 그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자, 체크하시고 밑에 쭉 보니까 시행자는 어떻게 하고 시행 방식은 어떻게 하고 인구 수용은 어떻게 하고 토지 이용 계획 실은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 개발계획이 상당히 중요해요. 검단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7번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잡혀 있죠. 어디를 어떠한 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개발계획에는 그러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되고 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가 이용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토지 이용계획만 보더라도 어디가 업무용지가 들어서는 땅이고 어디가 주택지가 들어서는 땅이고 어디가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땅인지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계획은 상당히 좋은 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시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오른쪽 249페이지 가보세요. 이 개발계획, 개발사업 방향을 정하는 계획,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가 이적을 어떻게 우리 인천시장이 개발계획 수립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아까 개발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아까 수용 방식도 있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었죠. 근데 여기를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계획이.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법은 지정권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서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지 방식. 왜 그러겠어요? 환지 방식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거기서 막 사용수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요거를 딱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슨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 그래서 거기 지정권자는 수용 방식일 때는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시행자 땅 사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가 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나오죠. 자, 지금은 그거는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1월 달에 이제 동의도 좀 한 번씩 외우고 해야 되는데,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그 정도만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는데, 원칙은 인천시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지정권자는. 그죠? 그런데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외 보세요. 예외 1번 보세요.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인천시냐 뭐 상관이 없지만 경기도 김포시다 그러면 개발계획 지정을 누가 해요? 경기도지사가 하지 김포시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개발 사업을 김포시에서 하겠대. 그럴 때는 이제 도지사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김포시장의 동의를 이 시행자가 김포시장이란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김포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고요.
행정청, 국가지자체니까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일 때는 환지 방식이야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 하나만 줄 딱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밑에 개발계획의 변경. 자, 개발계획 누가 방금 전에 수립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 그럼 개발계획도 변경할까 안 할까요? 굉장히 많이 변경됩니다. 예, 이 개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 변경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돼. 그럼 개발계획 변경도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지정권자가 하더라.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정권자가 한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개발계획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금 전에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의 이렇게 얻으세요라고 동의자 수 산정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동의자 수 산정은 하지 않고, 자, 환지 방식이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동의를 얻을 필요 없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고 동의자 수 산정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개발계획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고 뒤로 넘겨 보시면, 자, 이제 계획 수립했으니까 이제 구역 지정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계획에 맞춰서 딱 맞춤 구역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은. 자, 그러면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였어. 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예,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에 거기 보니까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나오자.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도 이하 시도지사란다. 누구 빠졌다고요? 세종시 빠졌구나. 세종시 빠졌구나. 세종시는 이 법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세종시장이 더 이상 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에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빠져요. 여기만. 다른 법에서는 다 시도지사 그러면 5명인데 도시개발법에서만 여기서는 세종시장이 빠진다는 거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 특별시 광역시 제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 우리 대도시는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도 안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한다고 했죠? 특별시장 광역시를 우리 인천시를 대도시라고 표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아니라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라. 그래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2번 볼까요? 만약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지역이, 자, 이런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어떻게 할까? 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할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위례신도시예요. 위례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위례신도시는 서울에 있는 송파구, 그죠?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는 대도시죠? 대도시고 하남시는 대도시 아니에요. 서울시. 그러면 성남시에서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겠어요? 여기서는 대도시장이니까 성남시장이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도시장은. 그러면 하남시에서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겠어요? 이게 하남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경기도가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안에서는. 그죠? 여기 송파구는 누가 지정하겠어요? 서울시장이. 근데 문제는 이 지정할 지역이 이런 시도 대도시에, 자,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 여기가 지금 위례신도시잖아요. 위례신도시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다가 위례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하고 여기는 성남시장이 여기는 경기도시장 할 텐데 시도 대도시에 걸쳐버렸대. 그때 이 구역 지정은 누가 할 거라. 또 누굽니까? 그러면 또 무조건 국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이 좋은 걸 국장이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행정 권한을. 그죠? 여기서는 이 권한이 있는 자들이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서울시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도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걸칠 때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죠? 협의하여 지정할. 근데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자기적으로 개발구역일 것이고 또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갖는 사람이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될 텐데 협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그러면 협의가 불성립할 때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냐면 국장이 지정해라.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경우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국장이 올해는 시험에서는 단순히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물었는데, 그죠? LH나 이런 사람들 구역 지정한 사람 아니죠? 그죠? 여기 지정권자는 이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시험에 일반주 잘 나올 때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잘 물어봐요. 참 출제하기 편하잖아요. 5개 딱 나와 있으니까. 4개, 5개 나오면 긴장해라. 그죠? 그러면 국장이 어떨 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나요? 국장이 이런 경우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 사유는 5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중국집 천정에 불 났다. 중국집 천정에 불. 이겁니다.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는 뭐라고요? 중국집 천정에 불. 중국집 천정에 불. 중국집 천정에 불. 자, 국장이. 자, 보면 중이 뭐예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틀리기 쉬운 거. 요놈하고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틀릴 만한 게 없어요. 나오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중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한다. 중앙이 누구예요? 중앙이. 두 번째 여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한다 나왔죠? 그죠? 중앙이 누구예요? 장관이잖아요. 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그러면 장관이잖아요. 장관이 요청하면 누가?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여기는 송파구청장이 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한테 요청해야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사한테 요청하고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장관이 요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김포시장은 경기도의사한테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사한테 요청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한다. 그죠? 여기를 시장군수구청이 요청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국은 뭘까요, 여러분? 국가가 개발 사업 해야겠다. 국가가 해야겠다. 그럼 자기가 지정해야죠. 국가가. 그죠? 예, 국. 그 다음에 집은 없고 차는 뭐겠어요? 천재지변등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 정의입니다. 정의 뭘까요? 자, 정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뒤에서 이제 시행장 우리 볼 거거든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뭘 공공기관이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이 공공기관의 장을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 그러면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 일명 공기업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것이 예, LH라든지 이런 데는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공공기관의 장이 또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럼 정부 출연기관은 뭐냐? 여기는 정부가 50% 출자에 만든 기관이. 그래서 흔히 공적 자금도 있지만 사적 자금도 같이 들어가 있는 뒤에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가 공공기관이고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정부가 100%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사적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부 출연기관, 도시개발사업할 수 있는 출연기관을 2명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기획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이 사람들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대. 근데 여기를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지방공사사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지방공사 우리 제일 대표적인 서울에
SH공사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장이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가가 투자하고 국가가 출연한 이 기관의 장이, 즉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기에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요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 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례 신도시 있었죠.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불성립하면 그때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고요? 국장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중국집 천정에 불. 중국집 천정에 불났다. 예전에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나요? 예, 예, 기억이 나실까? 자, 그러면 지정권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권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 지정 요청. 자, 254페이지 한번 살짝 넘겨볼까요? 자, 지정 요청. 그럼 요청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청은 누가 요청이 하겠어요? 권한이 없으면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없으면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청은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하라고요? 자, 김포시장은 김포시 예, 한강 신도시 만들고 싶대.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하면 김포시장이 권한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요청하라고? 경기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것이죠. 그죠? 군수도 마찬가지로 도지사한테. 그리고 예, 우리 서구에 예, 신도시 만들겠대요. 그럴 때는 서구청장은 누구한테? 인천시장한테, 시도지사.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시장에는 누구 시장은 빼고 대도시장은 빼고 대도시장은 자기가 구역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요청. 그런데 아까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해요? 그건 국장한테 해야지. 아까 그래서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청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들이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예, 요청을 딱 한다. 자, 보시면 1번, 2번 나오고 다시 앞에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 제안이 나와요. 제안.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나와요. 개발 제안 나왔습니까? 그 제안은 누가 제안할까요? 제안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이 제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이 제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개발법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이 누굴까요?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여기 있는 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잖아요. 즉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제안은 이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런데 누구는 제안하지 말아라. 자, 여기 국가 지자체는 제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지정하면 되잖아요. 뭐 제안을 할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요 조합입니다. 조합은 왜 안 됩니까? 자, 조합은요. 우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이란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이란 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조합은 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기상.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왜 여기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이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공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LH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공공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민간사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구역 지정해달라.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칙은 누구한테 제안한다고요? 원칙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안이 설득력이 있으면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청을. 그래서 제안의 상대방은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합니다.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서 보내서 지정해 달라고 제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요청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아까 누구는 직접 국장한테 직접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이들은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기 관련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직접 국장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요?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안의 상대방, 여기 원칙 예외 이런 말 나왔습니까? 자, 원칙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되시는 자는 특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예외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한 밀접한 관련 있는 개발시행을 제한할 때는 국장에게 할 수 있더라. 자, 제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지정권자는 높은 사람이죠. 요청은 누구예요? 아랫사람이죠. 시장군수구청장. 제한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 그래서 새 놈 나오네요. 높은 놈, 아랫놈,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 자, 그렇게 지정권자, 지정요청, 지정제한. 이렇게 개념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지정권자만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알겠죠? 네, 지정권자.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게요. 자, 지정요청, 지정제한. 그러면, 밑에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 자, 여기다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는 얼마일까? 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얼마일까요? 먼저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는, 자, 규모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눈대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면 어디가 도시지역이에요? 여기가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그죠? 도시지역에서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아까 단지시가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건 단지 조성할 때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시가주는 이런 지역이 신도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누는데, 개발구역 지정은 이 규모 이상 되게 하래, 규모. 자, 먼저, 도시지역에서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정해졌어요. 여러분, 도시지역에서는 어디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주거사업 공업은 당연히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야 하냐. 여기 개발가는 땅이니까, 개발하고 만들어둔 땅이니까, 그죠? 당연히 지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단지시가 조성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규모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도시개발의 최소 기준 면적이에요, 1만이. 단지 조성하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래. 단지, 조그만 단지. 그럼 1만이면 커요, 작아요? 1만이면 클까요, 작을까요? 1만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1만 제곱미터면 여기가 100m 아니에요? 100m면 이게 1만 제곱미터 아니에요? 그죠? 100 곱하기 100 하면 1만 아닙니까? 공이 4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만이 큰 게 아니에요. 100m는 큰 거 아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그러니까 최소 규모. 이 안에서 이런 지역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 최소 기준입니다. 단지시가 조성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도시, 검단 신도시만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지역 안에서도 조그만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거지역은 얼마? 1만. 자, 상업지역은 얼마? 여기도 1만. 상업지역도 1만. 그런데 공업지역은 공장 조성하려고 지정하는 거 아니야. 공업단지 조성하려고. 공업지역은 얼마? 여기는 3만. 여기만 3만이에요. 3만. 여기만 3만이에요. 여기는 1만. 여기 1만. 1만 이상. 그죠? 근데 문제는 요거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제가 아까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보존녹지. 그래서 보존녹지가 없는 거예요. 보존녹지는 개발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돈이 되는 땅은 생산녹지지역이 돈 된다고 했어요? 자연녹지지역이 돈 된다고 했어요? 자연 돈 있으면 이거 사라고 그랬죠? 자연녹지는 개발할 수 있는 녹지지역이잖아요. 우리 국토개발부에서 개발 허용하는 녹지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녹지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도 1만. 최소 면적이 1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산녹지는 제가 어떤 지역이 국토개발부에서 생산녹지지역이라고 배웠어요?
농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 농사 짓고 있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유보할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요 지역은 원래 개발이 유보지만 여기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보존 녹지는 아예 안 되는데 생산 녹지는 어떨 때 지정할 수 있냐면 전체 개발구역을 지정한 면적 중에 이 생산 녹지 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 30% 이하이면 이때는 구역 자연 녹지로 안 바꾸고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대. 자, 그런데 그때도 규모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도시개발의 최소 면적이 1만이라고 했으니까 1만 정도 이상.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일단 보존 녹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공업지역만 3만이고 나머지들은 다 얼마예요? 1만. 그래서 1만 3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기본인 건 맞으면 돼요. 어려운 건 틀려도 되지만. 자, 1만 3만. 그런데 도시지역은 원래부터 도시니까 소규모 이거 단지니까 1만 3만이지만 이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이 지역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도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규모는 얼마? 30만 이상 되게 해야 된대. 도시가 아닌 지역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1만 3만 건 택도 없는 것이고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는 얼마예요? 30만.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다 도시 개발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할 거야. 그때는 얼마 이상? 도시가 아닌 지역이니까 30만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농림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사업 해야겠어요. 얼마예요? 30만 이상.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은 30만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것도 기억합니다. 1만 3만, 도시는 1만 3만, 도시가 아닌 지역은 30만. 그런데 도시가 아닌 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대요. 또 초등학교 조건이 갖춰진대요. 그런 경우는 얼마 이상이어도 된다고요. 10만 이상이 된다. 이 규모만 살짝 개발구역 지정 규모 30만, 10만 이렇게 저기 원칙 정리를 딱 해두세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정권자도 받고 지정 요청, 지정 제한 그리고 지정 규모 거기까지만 딱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자, 뒤로 넘겨볼까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만 처리. 오늘 나와드린 유인물 있죠, 여기에. 자, 여기를 살짝 한번 절차만 볼게요. 자, 절차. 맨 위에 그냥 쭉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인천시가 검단 신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개발구역 수립하고 이제 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 거기 보니까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권자라고 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장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지정할 때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 제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제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요청하는 사람도 배웠고 제한하는 사람도 배웠고 그랬죠. 제한은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제한하는 것이고 요청은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할 때 개념만 보세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기 보세요. 구역을 이 지역에다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럼 미리 가세요.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토지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대. 그걸 우리는 조사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냐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대요. 시행자 또는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가 가서 미리 여기 가가지고 토지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이다. 이러시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다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기초조사를 다 끝냈어. 여기 이제 기초조사 끝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의견 들어봐야지. 구역 지정 범위를 또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합니다. 공람이 뭐예요? 공개 열람식에서 의견 듣겠다 이 말이에요.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딱 들어요. 그런데 개발 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요.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도 열어서 의견을 들으래요. 자, 공람은 우리 주민 의견 듣는 거예요. 근데 공청회는 여러분 공청회장 가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공청회장 가면 뭐 있어요? 전문 패널 나와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 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도 개최해야 된다.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요? 100만 이상이면 공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열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도 했고 주민의 의견도 들었고 그죠?
전문가 의견 들었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협의하래요.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그 관계되어 있는, 그래야 나중에 구역 지정하다가 사업할 때 다 협조를 할 거 아니에요.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심의를 합니다.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넣어 있다. 이건 공식이다 생각하십니다. 앞으로 수많은 국토계획부에서도 다 그랬어요. 협의한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는. 그러면 여기는 인천시가 여기 검단 신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누구하고 심의하겠어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천시 거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에 두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항상 협의심의는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권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협의심의 거쳐서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요. 지정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다 검단 신도시 지역 조성하겠습니다. 그 지정했으면 고시하겠죠? 알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 간단하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고요. 자, 이 내용이 우리 교재는 256페이지 기본서가 보니까 기초조사 나와 있고 주민의 의견 청취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공청회 나와 있습니까? 주민에게 청취하는데 공청회는 거기 개최 의무에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개최한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흐름만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올해 시험에 이 부분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개발구역이 지정됐어. 오른쪽. 여기가 검단 신도시 만들겠습니다라고 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도시가 만들 적에 우리 법에서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도시정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정 및. 여기가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이다. 자, 여기를 이렇게 이 지역에다가 지금 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이런 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무슨 지역이 된다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여기가 뭘로 지정된 걸로 본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뭐 해야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라는 이야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의제라는 말은 간주한다, 본다, 다 같은 말이죠? 뭐 간주한다, 본다, 의제한다. 그러니까 도시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법에서는 추정도 나오고 간주도 나오죠? 공법은 무조건 간주예요, 간주. 본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적 등의 결정고시제 나왔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런 특례를 인정하지 않냐면 여기에다가 칠학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칠학지구에다 개발구역 지정하면 특례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도시적 외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겠대. 그래서 단 어디는 제외한다고요? 칠학지구와 도시적 외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하겠다. 자, 그렇게만 살짝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되면 보시는 다음에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요겁니다. 자, 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이 안에서 이제 개발행위, 이 안에서 이러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자, 행위자이 나오죠. 올해 시험에도 나왔고요. 자, 개발구역. 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국토계획법에서 여러분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랬죠. 자, 이 말은 개발구역에서,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지역에 허가를 받아요. 자, 토가 뭐냐면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바 등의 토적 채취 행위.
그리고 건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행위. 그리고 적은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둔 행위, 적치. 그리고 분은 분할. 그리고 형은 형질 변경. 이게 이제 전국토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이 규제 내용이 더 여기서 강화되고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런 과달구이자한테 다시 개발법이 허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추가되는 사항이 뭐냐? 토건을 접근하면 형 벌을 받는다. 형 벌을 받는다. 토건을 접근하면 형 벌을 받는다. 자, 7가지잖아요. 그 밑에 박스에 7가지 나오죠? 토건을 접근하면.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개발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뭐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거 또 뭐 또? 가금을 포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는 어때요?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허가도 받고 신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건축물 건축은 다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여기서 가건물도 지을 때 허가를 받아라. 또 이 안에서 건물을 대수선할 때 우리 건축법에서 대수선은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또 이 안에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규제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거잖아. 일반적인 경우는 구역 지정 안 되면 그냥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구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건축물 건축 가건물 포함 대수선 용도 변경 다 허가받은 사례. 그만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허가받아라. 그래서 첫 번째 1. 건축물 건. 그 다음에 또 뭐 또? 공작물 설치도 허가를 받아라.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되는 시설물 다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공작물 설치도 허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형질 변경할 때 이 안에서 절토하고 성토하고 정지하고 포장하고 공유심 매립하는 이런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의 규정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허가를 받으래. 그죠? 또 뭐 또 여기서 허가를 받아요? 토속 채취도 허가를 받아라. 자, 토속 채취도 허가를 받아라. 자, 토속 채취. 흙물이 작업을 봐도 채취하는 행위도 허가를 받아라. 이거 국토계획법에 있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받는 대상, 개발구역에서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강화되는 것도 있더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건물도 받고 디션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았고 이게 또 강화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토속 채취 받았고 토지 분할. 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합병은 받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토지 분할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분할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합병은 토지를 합병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합니다. 합병은 뭐 보상이익 노려서 합병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합병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시험에 그게 답이었습니다. 합병은 아니고 분할. 그렇죠? 토건적으로 형별을 받는 분할. 그리고 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적치. 몇 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1개월 이상.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는 없는데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나무 베고 심는 것, 중목의 벌채. 나무, 대나무, 중목 다 나무하고 대나무잖아요. 중목의 벌채는 그리고 식재는 허가를 받아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왜 허가를 받으라고 해요? 여기 지금 도시개발국 지정됐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개발국 지정되면 이제는 저녁에 작업 들어가야죠? 뭐 하기 위해서? 배추, 상추 다 뽑고 거기에다가 뭐 심어야 돼? 뽕나무 심고 뭐 하잖아요. 유실수 심고 막 그러자. 왜 그래요? 보상금을 해달라는 이야기지. 그죠? 이런 사람들도 양호해요. 이런 중목의 벌칙제 이런 거 보상금 놀기 위해서 이렇게 식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허가받아서 사라는 이야기고 이제 그런 사람이 양호한데 어떤 사람들은 전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딱 대지 작업해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몇 개 갖다 놓죠. 왜 그래요? 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마치 주택생활, 주거생활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딱 그렇게 이 생활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있어요. 왜 그래? 이걸로 보상해주라는 이야기. 그러면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면요. 내가 여기서 주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주자 택지를 받아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런 특례가 적용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보상금 많이 노리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막
이런 무질서한 개발이가 막 이루어지니까 다 허가를 받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행위도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토건을 접근하면 형 벌 받는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토건을 접근하면 형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행위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추가된 거예요. 형 뭐까지? 벌을 받는다.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행위 허가 받아라. 그래서 7가지입니다. 토지 분할은 허가상이지만 합병은 아니죠. 자, 이번에 끝났고. 그러나 밑에 허용사항 이런 경우라도 다음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용되는 사항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고.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규제가 따르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특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규제도 있더라.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발구역, 예, 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요청, 지정제한, 규모 절차, 효과. 그리고 또 뒤로 넘겨보시면 해제 있나요? 네, 해제.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해제 있는데, 여기는 생략.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개발구역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자, 265페이지. 이제 구역 지정됐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사업 시행해야겠죠? 자, 이제 사업 들어갈게요. 자, 좀 쉬었다 하죠.